성범죄라는 것이 은밀한 장소에서 그렇죠.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격자도 없어요. 여성은 나는 당했다고 얘기하고 남성은 친구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얘기를 관계였다고 한단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믿냐에 관한 싸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해자나 범죄인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위주의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둬요. 가해자 측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자 말 이외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성범죄 한 8, 90% 이상은 피해자 말 가지고 진술 하나로 유죄 판결이 나요. 나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할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 피해자 말이 신빙성이 있으면 그 진술 하나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이 나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거죠.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와서 피해자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변호사의 촉으로 이 피해자가 가짜 피해자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도 혹시 있어요? 있죠. 저는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맞다. 그러네.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선임이 되면 거의 취조 수준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물어보고 계속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먹고 온 사람은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오죠. 그래서 변호사마저도 속이는 경우 꽤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가해자도 범죄 행위를 해놓고 완벽하게 짜가지고 와요. 그래서 또 변호사로 하여금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게 대부분이 다 밝혀져요. 우리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죄를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든지 정상 참작 사유를 많이 변론을 해서 형량을 낮추는 거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걸 과학적인 증거가 됐건 목격자가 됐건 또 다른 걸 찾아내서 무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가해자를 방어를 해주잖아요. 가해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피해자를 변론하게 되면 가해자를 변론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서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걸 탄핵해버리고 죄를 인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범죄는 거의 변호사 선임률이 높아요.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법적 처벌을 했을 때 내가 승소할 수 있을까를 좀 여쭤볼게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라고 해도 성 접촉은 은밀하게 툭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툭 만졌는데 누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남성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아무도 못 봤을 거라는 확신, CCTV도 없다는 확신 때문에 괜히 내가 무고로 걸릴까 봐 어려운 경우가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피해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내가 왜 이러세요 이러면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직장 상사거든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다녀야 나중에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잠도 안 오고. 자기가 명확하게 피해자인데 사실 이거 고소를 했을 때 내 진술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행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즉시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야 하는 거예요.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 있었는데 어떻게 모으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서 너 사과해라. 너 왜 이런 증거를 행위를 남기는 했느냐.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그렇죠. 돼요. 미안해. 그때 실수했어. 그렇죠. 이런 말이라도 고소를 있으면 제기하게 되면 100% 죄가 인정이 되죠. SNS 통해서도 사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면 돼요. 대충 참고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한이 돼요. 잠을 못 자고 그러면 그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해자가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나하고 헤어지고서 저렇게 잘 살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은 심지어 성관계를 하자마자 나체로 밖으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 남자가 김광산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그렇죠. 다음 편에